봄에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상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명사 파트부터 8가지 품사, 8품사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사인데요. 명사의 개념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뭐 일정하게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뭐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싸잡아서 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는 뭐 역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명사의 종류는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고추집보물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품사와 역할을 비교하면서 그 품사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 명사와 대명사만 딱 주어를 할 수 있어요. 명사와 대명사만 딱 주어를 할 수 있는데 주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이 명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라고 할 때가 많죠. 주어는 그렇게 문장의 주체, 주인공이 되면서 서술어라는 행동이나 혹은 상태를 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영어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조를 할 때 영어는 어떻게 강조를 하냐? 영어는 위치 언어라고 했죠? 중요하다 싶은 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다 맨 대가리로, 맨 앞으로 끌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맨 앞으로 끌고 오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순서가 서술어 주어식으로 이렇게 위치가 뒤집어지는, 주어와 서술어 위치가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얘가 뭐 주어인지 얘가 주어인지 막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덜 헷갈릴까, 헷갈리지 않고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낸 생각이 야 그러면 주어의 수하고 얘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서술어의 숫자를 맞추자. 그래서 얘가 단수면 얘도 단수, 얘가 복수면 얘도 복수,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맞추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린 조금 어려운 말로 수일치라고 하죠. 자, 이런 수일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의 역할하는 명사의 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명사의 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 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명사의 종류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명사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유, 추상, 그리고 물질 이 세 가지는 셀 수 없어요. 세는 게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야 라고 해서 불가산 명사라고 하고요. 집합과 보통은 셀 수 있어 라고 해서 가산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건 이런 건데 가산 명사는 하나만 있으면 단수라고 하면 되고 2개 이상 여러 개가 있으면 복수라고 하면 되겠죠? 복수라고 하면 되는데 불가산 명사는 어떻게 할 거야? 셀 수 없는데 애초에. 그래서 얘네들도 약속을 해놓은 게 불가산 명사는 그냥 단수는 아니지만 단수 취급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 취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불가산 and 불가산이 되면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이 개념이겠죠. 그래서 얘를 복수 취급하게 됩니다. 복수. 그래서 서술어가 온다면 아가 와야겠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산 단수 and 불가산이 와도 마찬가지로 복수가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게 문법 문제예요. 조금 더 하나 더 진화해서 가자면
and는 더하기 개념이라고 치면 불가산 or 불가산은 is일까요? a일까요? 그러면 가산 단수 or 불가산 is일까요? a일까요? 불가산 가산 복수 is일까요? a일까요? 자, 답을 따져보자면 5월은 5월 뒤에 오는 명사에 수일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불가산이니까 1취급이죠. 그래서 1취급이니까 is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is, 얘는 복수니까 a. 이런 식으로 5월이 되면 5월 뒤에 수에 수일치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간다면 every 혹은 each 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얘네 뒤에 오는 명사는 다 단수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every 명사, 그러니까 가산 단수라고 했죠. every 가산 단수 and 가산 단수 이렇게 와도 얘네들은 is와라면 a가 아니고 is입니다. every와 each가 붙으면 단수 취급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수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는 분들은 문제를 참 쉽게 푸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쉽지 않을 수 있죠. 수일치의 끝판왕, 자꾸 이제 더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수일치의 끝판왕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죠. 앞에 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명사 뒤에 형용사 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그런데 관계대명사도 관계대명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합시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절을 이끌 때 그 뒤에는 바로 서술어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서술어의 수일치를 이 명사, 선행사에 맞추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약속들까지도 다 수일치 개념이 되겠죠. 근데 그 수일치는 누구랑 연관돼?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이 명사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거의 모든 시험에서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안 빠지고 나온다 해도 좀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조금 주목하고 보셔야 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접속사 플러스 명사 혹은 대명사예요. 이 접속사는 보통 등위 접속사고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 플러스 명사 혹은 대명사를 한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게 관계대명사인데 이제 문제는 그때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이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주관대. 근데 만약에 얘가 목적어, 문장 내에서 목적어 하던 놈이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가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즉 관계대명사의 격을 설정하는 건 그 명사 혹은 대명사가 그 형용사절 내에서 관계대명사절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던 명사를 가지고 만들면 주격 관계대명사, 주관대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 가지고 만들면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이런 차이가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수일치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있게 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생략적인 부분에서, 생략에 관한 부분에서 얘는 혼자서도 생략이 되는데 얘는 혼자 생략이 못해요. 그런 식의 것들도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나눠지는데 그런 식의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 이제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말 그대로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는데 왜 이름이 전치사의 목적어냐? 이 명사를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만들어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보어를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들어본 적 없잖아. 그죠? 혹시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써요. 복격 관계대명사.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주격 보어를 하는 혹은 목적격 보어를 하는 관계대명사, 아니, 그 명사를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만들면 어떻게? 네. 얘기했죠? 주격 보어를 가지고 만들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요. 그런데 목적격 보어를 하는 거 가지고 만들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하고 연관해서 또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법이 생기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십시다. 그래서 이 명사의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어를 한다. 제일 중요한 거 뭐? 수일치. 주어라고 하면 수일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목적어를 한다. 타동사의 목적어를 한다는 건데요. 타동사의 목적어를 한다는 것은 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얘기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왔구나. 이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는 뭐야? 수동태가 가능하구나. 그럼 바꿔 얘기하면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가 되겠죠. 왜냐면 사실 수동태, 능동태라고 얘기하는데 수동태라는 건 당하는 존재, 즉 우리가 볼 때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 목적어를 주어로 끌고 와서 그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풀어가는 걸 수동태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 수동태가 된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어, 명사 보어는 대상과 동격. 기억하십니까? 명사 보어는 대상과 동격. 그래서 주격 보어를 하고 있다면 얘는 주어랑 동격 관계가 성립돼야 되고요. 목적격 보어를 하고 있다면 얘는 목적어랑 동격 관계가 성립이 되야겠죠. 일단은 요 개념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치사의 목적어.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어려워지는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에 보면 똑같이 스트로베리가 나왔는데 똑같이 딸기가 나왔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인지하죠? 서술어, 동사, 앞에 온 명사니까 얘는 주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수일치를 봐야겠죠. 얘가 복수니까 얘도 복수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보면 둘 다 마찬가지로 서술어, 동사, 서술어, 동사 뒤에 명사가 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떤 게 목적어고 어떤 게 부어지? 이제 이걸 구별하는 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별하냐? 첫 번째 서술어. 이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아니면 타동사인지 요걸 구별하는 게 먼저예요. 왜? 자동사 뒤에 오는 명사는 얘는 보어가 되는 거고요. 타동사 뒤에 오는 이 명사는 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자동사나 타동사냐를 알면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대다수의 동사들이요. 타동사를 하는 것들 중에 자동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자동사를 하는 것 중에 타동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온전히 자동사만 하는 거, 온전히 타동사만 하는 게 이런 게 오히려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걸 구별하겠어.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고요. 하나 더 가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얘가 보어고 얘가 목적어죠.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얘가 보어라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주격 보어를 한다는 얘기죠. 즉 주어랑 동격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동격. 그렇죠? 명사, 보어는 대상과 동격.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목적어는 주어랑 절대 동격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동격이 되려면 어떻게? 제귀대명사를 써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술어 뒤에 오는 명사를 얘가 목적어인지 얘가 보어인지를 가르마 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목적어와 보어를 정확히 주격 보어를 이제 구별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치사 뒤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와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 이해되십니까? 요런 역할을 바로 명사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